많은 종류의 탄산음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탄산음료들을 마십니다. 탄산음료의 대표 주자인 콜라부터 시원함의 대명사인 사이다와 상큼한 과일향 탄산음료들, 다른 탄산음료들보다는 부드러운 우유 탄산음료, 그리고 탄산수들까지 여러 종류와 크기로 많은 탄산음료들이 판매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탄산음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 별의별 이상한 다큐멘터리에서 그냥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탄산수는 초정탄산수입니다. 이 탄산수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초정탄산수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탄산수입니다. 세종실록에는 세종대왕이 눈병을 고치기 위해 초정리에 방문했다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탄산수는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적인 탄산수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영국의 과학자인 조지프 프리스틀리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과학 시간에 배운 그 사람입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며 산소를 만든다는 것을 밝혀낸 과학자죠. 프리스틀리는 맥주를 발효시킬 때 나오는 거품, 즉 이산화탄소를 물에 주입시켜서 최초로 탄산수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1886년 코카콜라가 만들어집니다. 코카콜라는 최초에는 제이콥의 약국이라는 곳에서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코카콜라의 로고가 만들어집니다. 1915년에는 코카콜라의 트레이드 마크인 그 유리병이 제작되고 60년 코카콜라가 캔으로 출시되었고 1969년에는 자판기에서 볼 수 있는 그 마크가 만들어졌습니다. 1985년에는 웃긴 사건이 일어납니다. 코카콜라 회사가 최초로 제조법을 바꾸어 뉴콜라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시작했다가 고객들의 맛이 없다는 항의로 79일 만에 뉴콜라는 사라졌습니다. 1898년 새로운 콜라가 하나 더 발매됩니다. 이번에도 노스캐롤라이나의 약국에서 판매가 시작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펩시입니다. 펩시는 여러 번 로고를 바꾸면서 성장해 왔는데요. 2008년부터 바뀐 로고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로 이 로고입니다. 그리고 1898년부터 시작되는 둘의 라이벌 관계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야, 맛있겠다. 어우, 코카콜라 생일베리 감사. 아우, 짜릿해. 어우, sorry. 맛있게 쉬어가자. 코카콜라. 누가 뭐라고 해도 코카콜라는 탄산음료의 대표주자입니다. 북한에서도 콜라를 만들 때 코카콜라를 따라했는데요. 이처럼 코카콜라의 브랜드 파워는 엄청납니다. 코카콜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많은 음료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종류의 광고들만 모아봤습니다. 코카콜라로 짜릿하게. 제로에서 100%까지 나에게 적당히는 없다. 코카콜라 제로. Show your color. Glasso Vitamin Water. 커피의 고귀한 향을 봉인하다. 고티카. 파워. 나의 모든 것이 스포츠다. 파워에이드. Minute Maid. 나를 깨우는 상쾌함. 스프라이트. 톡 쏘는 세상을 부드럽게 즐기다.
쉐프스. 참을 수 없는 상큼함. 소니텐. 그리고 코코팜까지. 이름만 들어도 뭔지 알 정도의 음료들이 모두 코카콜라의 브랜드입니다. 그럼 코카콜라는 하루에 얼마나 팔릴까요? 200ml 캔이 하루에 7억 개 이상. 이 수치를 2리터 페트병으로 바꿔봐도 7천만 병이 넘습니다. 이 자료는 포브스에서 조사한 2015년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순위인데요. 98위부터 코카콜라 아내 회사인 스프라이트, 97위가 기아자동차, 95위가 레고, 94위가 허쉬초콜릿입니다. 현대자동차 64위, 스타벅스가 52위, 가장 강력한 라이벌 펩시가 29위, 나이키가 18위, 페이스북이 10위인데 아직 코카콜라는 없습니다. 삼성은 고작 7위이고 6위는 맥도날드, 4위가 코카콜라, 3위는 구글,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1위는 아직 애플입니다. 이 자료만 보면 삼성은 코카콜라보다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이처럼 코카콜라는 미국의 상징으로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병 디자인 같은 거 말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코카콜라의 이빨을 담그면 하룻밤 사이에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들어보셨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이야기는 거짓입니다. 많이 썩기는 해도 이가 녹지는 않는다는 거죠. 콜라를 먹을 때 이가 썩는 이유는 산성이 아니라 당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가 녹지 않는 거죠. 콜라의 충치 유발 지수는 사과와 비슷한 10입니다. 콜라는 액체이기 때문에 입에 머무는 시간이 적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콜라보다는 과일 주스가 더 많은 충치를 유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콜라를 미친듯이 마시면 안됩니다. 몸에 나쁘긴 하니까요. 그리고 콜라를 마신 후 바로 양치를 하면 실제로 이가 녹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두 번째 이야기는 코카콜라의 레시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카콜라의 한 물질은 세상에서 2명밖에 성분을 모른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유명합니다. 안타깝지만 이 이야기도 거짓입니다. 회사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그냥 마케팅 수단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코카콜라는 국가별로 맛, 정확히는 단맛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콜라는 천연 설탕이 들어가 더 많이 달다고 하네요. 세 번째 이야기는 산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타클로스의 트레이드 마크인 빨간 옷을 코카콜라 광고가 처음 만들었다는 건데요. 사실은 코카콜라가 나오기 전에 토머스 네프트라는 만화가가 처음 이등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산타클로스의 모습 말이죠. 마지막 이야기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 것 같은데요. 바로 병 디자인 이야기입니다. 자기 여자친구의 주름 치마를 보고 디자인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디자이너는 회사에게서 깨져 있어도 코카콜라 병인지 알 수 있는 병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콜라 열매 모양을 보고 만들려고 했지만 콜라 열매 모양을 잘 몰랐던 디자이너는 카카오 열매를 보고 병을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많이 알고 그리고 코카콜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거겠죠. 별의별 이상한 다큐멘터리 탄산음료 편이 이제 끝났습니다.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코카콜라 광고처럼 코카콜라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원래 계획은 이렇게 거창했지만 몇 가지 엑기스들만 뽑았더니 이렇게 3가지 단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직히 해서 자료를 찾기 귀찮기도 하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만들지 못한 이 3가지 단어는 나중에 언젠가 꼭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별의별 이상한 다큐멘터리는 언젠간 돌아올 겁니다. 감사합니다.